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최신 기보로 인사드립니다. 여자바둑 리그 챔피언 결정전 대국인데요. 김주아 선수의 100번, 김다영 선수의 흑번 대국입니다. 마침 화소날굿 포석이 등장하였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104번으로 소목의 높은 한 칸 걸침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한 칸으로 걸쳐가는 수법은 김주아 선수가 이제 좋아하는 정석 선택인데요. 최근 들어서 바둑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기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김민서 선수와 김주아 선수. 많은 프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몰라보게 정말 눈에 띄게 기력이 향상되었고 물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김주아 선수가 항상 소목을 높게 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목을 이렇게 한 칸으로 걸쳐가면은요, 거의 10이면 9은 그냥 이렇게 붙여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붙여가는 수가 인공지능 추천수이고, 협공정석 어느 곳을 두더라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를 두더라도 항상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진행이 되었을 때 과거 정석이죠. 이렇게 끼어가는 날일자 협공정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백이 조금 우세한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끊어가는 수는 이제 거의 안 나오는데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2점을 그냥 버려도 사실 결과가 좋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결과가 좋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반발을 했을 때 이렇게 늘어서 2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정석의 형태 과거에 참 많이 두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사라졌습니다. 일단 흑 2점, 이렇게 백이 2점을 잡고 있는 흑의 모양이 약간 중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흑의 귀에서 시작된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우세를 가져가야 좀 좋은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석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7번으로는 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수를 쳐서 한 점을 나올 때 이렇게 다시 단수를 쳐서 이어올 때 막고 끊겨서 이렇게 축으로 백은 이제 흑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고요. 다시 축머리를 사용하는 이러한 진행으로 두는 것이 상호 간의 최선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좀 흑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고요. 요즘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바로 붙여가는 진행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늘어가니까 여기서도 호구를 칠 것이냐 이어둘 것이냐 선택의 기로인데 김주아 선수는 이렇게 단단하게 이어서 두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뭔가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백이 조금은 실리는 부족하지만 약간 무거운 형태이지만 두터운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벌려간다면 사실 가장 무난한 진행인데요. 우리 애호가분들 두실 때 1입 3전으로 이렇게 벌려가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두어 보실 수가 있고, 추후에 이렇게 다가가면 뒷문은 열려 있지만 백이 또 선수를 잡아서 큰 곳을 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도 2번으로는 바로 다가가지 않고요. 걸쳐가거나 또는 3-3을 침입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무난한 진행이에요. 그런데 김주아 선수 바둑을 보면 참 바둑이 전투를 지향하는 싸움꾼이다라는 느낌을 물씬 풍기는데 이 정석의 진행을 항상 두어놓고 변해서 전투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났을 때 본인의 강점인 좀 술기 능력이 좀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평범하게 벌려가는 것보다는 싸움을 유도하는 진행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날일자 굳힘, 화선알굿의 날일자 굳힘에 어깨를 짚어가는 수가 나왔어요. 이 수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적응하셨을까요? 처음에 저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수를 추천수에서 항상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좀 잘 두진 않았는데 요즘은 너도 나도 두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수법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짚어가는 것의 의미는 흙이 어느 한 곳을 밀어가면 바로 받아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받아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한번 던져놓고, 응수타지만 해놓고 다시 변을 벌려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백은 물론 흙 모양을 견지하는 중앙 쪽 한 칸이 가벼운 획마고 좋은 자리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을 키우는 막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으로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의미예요. 막아서 두면 실리적으로는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는 수와 중앙을 띄는 수를 남겨놓겠다라는 뜻이고요. 흙이 만약 한 점을 공격을 하고자 이런 곳으로 젖혀가면 이 한 점은 그냥 가볍게 버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계속해서 큰 곳을 가시면 되고요. 설마 이렇게 한 점 늘어서 살리는 분은 없으시겠죠?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 가볍게 버리시고요. 혹시 3번으로 젖혀오면 흙이 발이 느린 수가 돼요. 오히려 한 점을 잡고도 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번의 젖힘은 아프지 않고요. 이번에는 아래편으로 이렇게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었을 때도 이때도 바로 한 칸을 뛰더라도 좋은 곳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다가갔을 때 변에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깨 짚어둔 교환이 전투에 좀 유리하다라는 연구를 미리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만약에 1번으로 밀어서 받아주면 이 한 점을 또 바로 행마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볍게 눌러놓고 다시 이렇게 2번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러면 흙이 변으로 침투하는 좋은 곳의 지점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성점 자리와 그 다음에 2칸으로 가는 자리 2가지가 가장 승률적으로는 높더라고요. 만약에 3번으로 2칸 정도로 다가가게 되면 바로 붙이고 젖혔을 때 이제 붙이고 젖혀가는 정석이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깨 짚어둔 교환이 백으로서는 손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득이 되는 겁니다. 단수 치면 이어서, 이으면 건너가서요. 늘어두면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도 이 교환이 싸움하는 데 있어서는 백에게 조금이라도 좀 응원군이 되어주고 있어요. 어깨 짚어놓은 교환이. 그래서 백은 이렇게 둘 것 같고 흙도 물론 9번으로 10번 자리에 이렇게 내려와서 둘 수도 있겠죠. 끊어놓고 다시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진행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시면 백이 어깨를 짚어둔 교환이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을 뛰는 자세도 좋고요. 흙 모양을 약간 눌러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약간 활용이 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3번으로 만약에 이렇게 2칸에 침입을 오게 되면 전투가 일어났을 때 한번 짚어둔 교환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응수타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일자 굳힘에 어깨 짚어둔 교환 2번으로 다가가기 위함이고요. 만약 성점 자리 두면은 이렇게 한 칸으로 벌려갑니다. 이 진행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김주아 선수의 좀 친한 동료 기사들, 또래 어린 기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모양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도 보니까 이 어깨 짚어둔 교환이 있어서 바로 붙여가고 3-3 침입하는 수가 통렬해집니다. 그러면 만약 이어서 건너가게 해주면 백이 실리로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백을 넘겨주고 두라 하는데 실리로 벌써 꽤 커 보이죠? 네, 백이 만족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후속 수단들을 제 생각에 염두에 두고 어깨를 짚어간 것 같고요. 어깨를 짚었을 때 최선은 어디일까요? 절에한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한큐바독에서 좀 화면을 켜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고도를 눌러보면 이렇게 절의 추천수가 나옵니다. 네, 어깨 짚음에 7번으로 중앙을 밀거나 또는 6번으로 3선 쪽을 밀거나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고 1번의 자리를 추천하고 있네요. 그러면 백도 미세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수순을 보여드리면은요. 자, 어깨 짚음에 손을 빼고 변 벌림을 추천하고요. 백도 두 칸을 띄어서 이제 안정을 해야 되겠죠. 항상 안정을 할 때도 뭔가 변 벌림에서 안정을 구축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발빠르게 대저점을 가고 혹시 변 벌림에 돌이 없더라도 중앙으로 지금처럼 2번으로 이렇게 행마를 해서 얼마든지 둘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과거 개념과 달라진 부분이죠. 과거에는 무조건 변으로 벌려서 좀 안정을 해라 라는 거였는데 인공지능은 정말 발빠르게 두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이렇게 두 칸으로 좀 한가로워 보이는 두 칸 벌림을 지금 보시면 저래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전이라면은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좀 백을 압박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안정적인 수를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짚어서 또 물어보고 짚은 다음에 또 막아서 늘어놓고 4번, 5번의 교환은 어떤 의미일까요? 득이 없어 보이는데 저래가 또 이런 수순을 추천하네요. 네, 이렇게 서로 무난하게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한 수 한 수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4번에 이렇게 어깨 짚어갈 줄은 정말 몰랐고요. 이런 모양을 바로 짚어가다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수법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다고 느껴져요. 네, 계속해서 실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초반 위주로 강좌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설을 하고 있고요. 14번에 역시 다가가는 자리, 그러니까 백의 의도는 뭔가 흙이 받아주면 13번 쪽, 지금 상변 쪽을 택했는데 아래편으로 봤더라도 분명히 밀었더라도 이렇게 14번으로 걸쳐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는 흙이 붙이고 밀어두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2번과 13번의 교환이 백으로서는 한 칸의 자세가 제격입니다. 그래서 벌써 승률적으로 백이 좀 활발한 그런 진행으로 보여지고요. 6대 4 정도로 우세하다라고 지금 인공지능은 알려주고 있는데 흙 모양이 약간은 눌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 애호가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좀 단점을 바로 공략하는 수가 나왔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젖혀가면 일단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실전에 그냥 잘 모르면 무조건 끊어서 이렇게 싸움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때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흙도 굉장히 자세가 좋아지고요.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백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전처럼 젖혀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뭔가 계속 나오거나 또는 젖히거나 해서 102점을 잡으러 가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저도 궁금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그냥 나오게 되면은요, 한번 귀를 젖혀놓고 받을 때 밀어서 두더라고요. 그러면 따라서 나오다가는 큰일 납니다. 끊겨서 밀어도 늘어서요. 또 밀어도 젖히면 잡혔어요. 흙의 활로가 3개밖에 되지는 않죠. 수부족으로 잡혔습니다. 축도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2번, 3번의 교환이 참 기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이 곤란하기 때문에 1번은 성립하지 않고요. 1번으로 4번 자리에 이렇게 두는 것도 단수를 치고 젖혔을 때 이러한 돌림을 당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돌림을 당하게 되면 흙이 망했고요. 그래서 흙도 한 칸을 뛰는 것이 정수인데 제가 수순을 검토해 보니까 6번 붙여가는 수가 아주 멋진 수더라고요. 급소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단수를 치고 이어놓고 따라서 나오고 막더라도 한번 늘어놓고 수상전을 들어가게 되면 흙이 수부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 수 한 수 사실
머릿속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 알려주니까 저도 변화를 검토를 해보면서 잘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들도 이렇게 이제 여러 수를 읽어야 되는, 거의 20수에 육박하는 수순들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마다 수읽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00번을 쥔 김주아 선수의 수읽기는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고 또 수읽기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26번으로 젖혔을 때 흑번인 김다영 선수가 바로 두지를 못했고 이렇게 2선으로 던져서 약간 응원군을 보낸 듯한 그런 이제 자세를 취했는데, 백도 지금은 인공지능 기준으로 그냥 타협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절의 추천수 보면 바로 한번 들여다봐 놓고 3번으로 끊어서 한 점 제압하라고 하죠. 흑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응원군을 보내는 그런 의미였는데 실전에는 일단 한번 받아줬어요. 저는 이 수를 보고 정말 기세가 있다 라고 느껴졌고요. 그러면 뭔가 27번의 응원군이 하나 왔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고 싶은 그러한 장면이잖아요. 절의 기준으로 일단 바로 움직여서 두어라. 그러면 아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도에서는 단수를 쳤을 때 이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똑같이 되었을 때 보시면 2선에 한번 이 던져둔 수로 인해서 흑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막아서 젖혀갈 수 있는 자세였는데 지금은 100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10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너가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타협으로 이제 100도 연결은 되기 때문에 불만이 없죠. 흑은 또 여전히 무겁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애초에 흑이 이곳을 25번으로 젖혀간, 싸움을 걸어간 수가 무리스러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는 한 칸을 뛰니까 이렇게 또 벌려가는 자세가 좋아서 실전에 지금 거의 몇 수 두지 않았는데요. 32수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100이 거의 8대2로 우세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지금 백마행이 두텁고 흑은 여전히 곤마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많이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돌이에요. 일단 중앙으로 행마를 했는데 이제 막아가는 수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백돌이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탄력이 많아요. 이제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런데 들여다보는 자리도 선수고요. 또 여차하면 건너가는 수도 남아 있습니다. 27번에 껴붙여서 건너가는 수도 남아 있고요. 오히려 흑돌이 양곤마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절의 기준으로는 백이 갇혀서 타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흑돌을 갈라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번에 이제 들여다봤을 때도 모양은 사납지만 이 두 점이 끊겨서 버리게 되면 크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빈삼각으로 이렇게 웅크려서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변 쪽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 들여다봤을 때 이 선으로 꼬부리는 자리가 정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견 보기에는 아마 우리 애호가분들 보시기에는 백대마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백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색 모양의 허술하고 단점이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이제 짚어서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참 재밌어요. 이 수도 실전이라면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위를 밀어서 두거나 아래를 밀어서 두거나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백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행마를 할 때도 일종의 탄력을 구하는 건데요. 밀어놓으면 들여다보고 이을 때 젖혀서 이렇게 탄력적인 형태로 흙 모양을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백의 행마가 좀 리듬을 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두어 놓게 되면 그냥 보기에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엔 아래 미는 수를 두었는데 이 수도 포인트가 좀 떨어져요. 여기서는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이렇게 넓게 씌우는 눈목자를 추천하더라고요. 이제 그물을 최대한 넓게 씌워서 보시면 그물을 넓게 던질수록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아닙니다만 백돌은 언제든지 살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안쪽에 일단 가두어 놓고 또 흙을 연결시키는 의미에서 눈목자가 좋은 착점이었는데 받아주지 않는 게 포인트였죠. 이렇게 눈목자로 흙돌을 연결하면서 백돌을 씌우는 수, 이 수를 추천했는데 실전에는 그냥 밀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밀어서 진행을 했고요. 약간 번호가 좀 많아져서 다시 번호를 좀 끄고 바둑 알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 수는 어떻게 보면 백의 보험을 좀 없애는 수예요. 보험을 해지하는 수인데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런 자리를 붙여가면 건너가는 수와 끊는 자리를 맛보면서 사는 수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백의 의도는 이 백도를 공격 대상으로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들여다봐서 아예 그냥 공격을 하겠다. 전체 통으로 공격을 하겠다. 흑도를 갈라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였어요.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그냥 이어서 받았을 때 역시 건너가는 보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해둘 교환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는 이제 흑도 붙여놓은 이런 교환이 일단 백이 받아주면서 타개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환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풀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중앙으로 나오니까 이 바둑에서 내용적으로 사실 백인 김주하 선수가 계속 리드를 한 좋은 내용의 바둑이었는데 가장 만만치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지금. 하지만 실제로 느끼기에는 워낙 또 힘이 좋은 상대방인 김주하 선수가 백으로 이렇게 흑도를 양쪽으로 가르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승률상으로는 이 정도면은 거의 5대5라고 봐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흑 기준으로 38%인데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압박감이 컸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절의수 알아보면 1번에 이제 이 5선에 어깨 짚어가는 수는 인공지능이 참 좋아하는 수입니다. 하지만 뭐 저도 물론 둔 적은 있습니다만 언제 어느 순간 두어야 되는지는 그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수는 과거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착점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추천을 합니다. 보통 밀면 이렇게 막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곳을 두면 끊겨서 어떡하나 일단 고민이 되는 장면인데 저도 제가 보기에도 끊기면 어떡하나 지금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 흑이 이러한 교환을 해두었으니 백도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일 것 같고요. 이제 물론 3번으로 5번 자리에 한 칸 뛰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두어서 좀 백을 공격을 하는 의미에서 탄력을 구하는 행마로 보여지고요. 실전에는 이제 평범한 두 칸이죠. 사람 기준에서는 저라도 이렇게 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놓고 백도 이제 탄력을 구하는 행마로 이제 중앙 쪽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또 공격을 통해서 뭔가 흑도를 계속 추궁하면서 잡으러 가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공격을 통해서 차근차근 실리를 챙기는 또 지점이 저 백으로서의 아주 좋은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력이 좋았어요. 일단은 흑돌의 곤마를 띄워놓고 또 실리를 이렇게 또 안전하게 챙기면서 이러한 교환도 여전히 흑은 늘어서 받았어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꼬부려서 모양은 사납지만 빈삼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빈삼각 두어놓으면 당장 막는 곳이 크다고 하는데 건너가는 수가 크기 때문에 백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막아서 두는 것도 놀라운데요. 실전에 그냥 이어서 받아준 작점이 이제 약간은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흙도 뭐 여러 군데 훨씬 더 모양이 보시면 중앙에 그 흑도를 지금 뭔가 안정을 하고 싶은 장면이에요. 실전이라면 저라면 무조건 한 칸을 띄워서 지켰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보니까 늘어서 좀 더 단단하게 행마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앙 쪽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에서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절의 추천수입니다. 일단 늘어서 이제 삶을 확보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변 쪽보다는 이제 실리가 커 보이기 때문에 실전이라면 변을 두고 싶은데, 보시면 두더라도 3번에 2선의 침입을 추천합니다. 그럼 귀살이 하는 수가 남아 있어서 4번으로 이제 흑도를 잡으러 가다가는, 예를 들어서 4번으로 이런 자리를 잡으러 가다가는 3-3을 침입하고 귀에서 크게 살아버립니다. 이런 자리도 밀어놓고 늘어만 놓더라도 크게 살아서 백이 불만이고요. 살고 나면 또 백돌이 미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백으로서는 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침입수도 절대 떠오르지 않는 착점이에요. 먼저 한번 던져놓고 받아줄 때 다시 변으로 행마하는 이런 착점도 상상하기 어려운, 네, 너무나 고급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보면서 배우네요. 흑돌은 살아있다고 보고 갈라지더라도 두렵지 않다. 그건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지금 하변의 흑돌도 완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행마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기준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저희가 날씨에도 체감 온도가 있듯이 바둑에서도 체감 승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대5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체감상으로 나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국면이 있는데, 아까 그 장면에서 흙이 좀 양쪽으로 곪마가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좀 더 나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대국자 입장에서요. 물론 지금도 아무리 승률이 지금 100 기준으로 78% 정도인데 이렇게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 집으로는 몇 집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한수만 삐끗하면 바로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고 거의 9대1까지 벌어져야 좀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지금 이 모양도 인공지능은 아까부터 흑으로서 느는 자리, 백으로서는 호구 자리를 급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구의 급소, 좀 보시면 바둑에 좀 많은 이론이 바뀌었다지만 호구 자리 급소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호구 자리 급소의 모양을 좀 많이 두는 것을 추천해요. 실전에는 늘어서 두었는데 여전히 느는 자리가 급소겠죠? 이렇게 늘었을 때 좀 흙 모양이 좀 더 단단하게 좀 연결하면서 안정을 하라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솔직히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반전 이후에 좀 한 수 한 수 이렇게 수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몇 수 두지 않았는데 좀 백이 약점을 공략해서 들어오자 이런 자리도 그냥 이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군요. 호구를 쳐서 반발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점을 내주고 행마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는 이유를. 네, 제가 봐도 어려운데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기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바둑이 거의 마지막으로 어려워진 지점이 이 나를자가 상당히 얇은 수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만약 늘어가는 수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더라면 좀 긴 바둑이었고, 백도 호구로 단단하게 지키네요. 그리고 아까부터 사실 호구 자리를 추천하더라고요. 초반에 그 흐름에서도 이 하변 쪽에 막는 수로도 호구 자리를 추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전에는 보시면 늘었을 때도 백이 이렇게 한가롭게 호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지키면 뭔가 이겼습니다 하는 수 같은데 절대 못 지킬 것 같아요. 실전이라면은 변 쪽으로 계속 두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상변의 흑으로서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백돌 전체가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백돌 전체가요. 그래서 안정의 의미로 좀 안형을 갖추면서 또 상변에 흑돌을 가르는 수를 남기는 두터운 자리죠. 이번에 호구 자리. 네, 좀 두어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전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착점이에요. 약간 머무르는 수 같다, 발이 느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수인데 인공지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탄력이 있는 수죠. 그래서 호구 모양을 상당히 좋아하네요. 인공지능이. 늘었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이제 모양이 좀 이렇게 흙 모양의 약점이 추궁을 당하면서 여기서는 형세가 좀 백에게 확 기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바둑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화소날굿 포석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화소날굿 포석으로 진행을 했을 때 화점, 소목, 날일자, 구침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한 칸 걸침으로 두는 것도 좀 많은 프로들이 좀 좋아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구를 좋아하는데 김주아 선수는 그냥 꾹 이어서 변에서 그냥 벌리더라도 사실 괜찮은데 절대 그냥 벌리지 않고 이렇게 변 쪽에서 싸움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번에 어깨짚음에도요. 어느 한 곳을 밀어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절의 참고도 보여드리면 응수를 하지 않고 변벌림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1번 두고 2번 나올 때 3번으로 또 2칸 벌리는 것까지 상당히 실리적인 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짚어가는 수에 무조건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손 빼고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흙이 이렇게 상변을 갈라간 수의 의도는 막아달라는 주문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막게 되면 밀어서 늘면 이렇게 변벌림 정도를 해서 또는 걸쳐가거나 해서 싸워보겠다 그런 의도였는데 애초부터 백의 생각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깨 짚어간 수의 의도가 흙이 어디론가 받아주었을 때 만약에 위쪽을 밀면 변으로 벌리겠다라는 의도이고요. 막는 수를 남기겠다라는 뜻이고 아래편을 밀면 이렇게 다가가서 실전처럼 2번으로 날일자로 다가가서 변에서 복잡한 전투를 유도하는 착점이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를 살펴보면 최대한 그 의도를 거스르는 인공지능 기준, 절의 기준으로서 받지 않고 변으로 다가가는 수를 추천하고 있고요. 네, 실전에 김다영 선수의 선택은 상변이었는데 상변보다 좀 우변에 좀 비중을 두어서 두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었고 인공지능 추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주아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최신 기보 해설로 보여드렸는데요. 초반 포석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김주아 선수가 좋아하는 그 기풍대로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또 좋은 내용의 한 판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참 배울 점이 많았던 한 판이었고, 네, 저도 많은 부분, 네,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소날굿 포석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인공지능 기보집 화소날굿 포석 3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좀 포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기보집 문의 제 번호 남겨놓을게요.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